4주차 교육인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오늘 배울 부분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혹시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자기가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이 어떤 버전인지 아시는 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잘표자로 나눠드린 것 중에 보시면은 진저브레드라고 하는 옛날 버전 2.3대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고 하는 버전도 있고 젤리빈이라고 하는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kitkat, 롤리팝, 그 다음에 마시멜로우, 너겟.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그러한 버전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이름에서 왔어요. 그렇게 버전의 이름들을 다 붙여놨는데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 버전을 한번 알아보는 걸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한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네. 자, 아마 개발자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밑에 보면 디바이스 정보라고 있죠? 디바이스 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안드로이드 버전을 막 이렇게 클릭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뭐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네, 디바이스 정보로 들어가셔서 보면은 저는 지금 여기에 막 재미있는 아이콘이 하나 나타났는데 요거는 이제 젤리빈이라고 하는 버전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폰인 거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요. 진저브레드부터 아이스크림, 젤리빈, kitkat, 롤리팝, 마시멜로우, 너겟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2.3대부터 너겟 버전까지 이렇게 쭉 발전이 되어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롤리팝이나 마시멜로우나 너겟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최신 폰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폰에서. 자기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너겟 버전이면 너겟 아니면 뭐 마시멜로우면 마시멜로우, 롤리팝이면 롤리팝을 내가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래된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뭐 이렇게 젤리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제가 다른 해킹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실습을 하나 해보실 거예요. 진화하는 해킹 수법. 정말 당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 메모리 해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계좌 이체 시 정보를 변조시키는 신종 범죄입니다. 기존의 해킹처럼 계좌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유출해서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체 정보 자체를 바꾸는 수법인데요.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할 때 PC에 침투한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피해자가 입력 중인 계좌 이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바꿔서 미리 지정된 해커의 대포 계좌로 돈이 입금되도록 조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5만원 이체하려던 것을 200여만 원으로 바꿔 자신들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체가 끝나고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휴대폰도 스미싱과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휴대폰 스미싱에 대한 경각심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이 링크를 잘 누르지 않자 사용자의 PC를 우회한 해킹 방식이 등장했는데요. 먼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한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고요. 구 안드로이드 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가짜 앱을 설치해 금융 정보를 훔쳐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위장해 가짜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하고요. 사용자가 허위 뱅킹 앱에 입력한 각종 금융 관련 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통장에 있던 500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고 주택 청약 예금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례 발생. 내 통장에 잔액이 없더라도 대출 등을 이용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을 막으려면 디버깅 모드를 해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 사용하는 개발자 모드로 악성 코드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는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와 PC의 백신은 늘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놓는 것이 좋겠죠? 이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클릭만 해주면은 예방할 수 있다고 지금 끝에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건가 하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 환경 설정에 보면은 보시게 되면 아마 개발자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조교들은 환경 설정에 요 개발자 옵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네,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은 안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먼저 1단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정의 일반의 디바이스 정보의 빌드 번호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 빌드 번호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연속해서 눌러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디바이스 정보에서 개발자 옵션이 나타났으면은 그 옵션의 정보를 꺼주는 것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 개발자 옵션의 정보를 꺼놓거나 켜놓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정보 하나 꺼놓기만 해도 이렇게 악성 앱이 깔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백업을 받는다고 보통 USB로 연결을 하거나 이렇게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종종. 근데 켜놓고 있는 경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마트폰 앱이 깔려가지고 악성 앱이 깔려가지고 내가 계좌 이체나 이런 정보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금액도 마음대로 내 통장에서 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 거의 사용률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게 이름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개발자죠. 개발자 옵션. 뭐 앱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게 켜져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해킹이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건가 하면은 메시지에 링크 온 것들 누르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방법을 PC를 통해서 바뀌도록 해놨어요. 사기꾼들이 머리가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링크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내 폰에 그런 앱들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온오프 기능이기 때문에 개발자 모드를 전체를 끄셔도 되고 아니면 USB 디버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꺼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클라우드가 어떤 거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혹시 써보신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저장 창고. 네. 정답이십니다. 또? 구름. 네. 클라우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한글말로는 이제 우리가 구름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게 왜 구름으로 이제 연동이 되는지 한번 얘기가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할 준비가 되셨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접속할 준비는 다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자료 안에 보시면은 저기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직접 설치해보고 써볼 거예요. 네.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셔서 요 네이버 앱이 설치돼 안 돼 있으신 분은 네이버 앱을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설치가 저는 여기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먼저 설치를
해놓고 자, 동의 버튼을 눌러주셔야 설치가 되고요. 여기 버튼을 먼저 눌러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아마 네이버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들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네이버 클라우드는 하나의 저장소 기능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은행에다가 보면은 돈을 맡겼다가 찾았다가 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문서나 이런 파일들을 내 마음대로 올렸다가 내려받았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은행의 기능과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클라우드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아마 그러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손주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주신다고 주셨는데 폰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지워지기도 하죠. 그럴 때는 되게 난감하시죠. 혼내기도 애매하고 애매하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내 사진을 이렇게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해 놓고 나면요 자동으로 백업이 돼요. 따로 뭐 USB를 꼽아갖고 여러분들이 옮기시지 않아도 내가 찍는 사진들이나 아니면은 내 저장소에 있는 사진들이 업로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설치해 놓고 나면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근데 아마 구글 서비스에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2중, 3중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안전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자, 데이터 홈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약관에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자, 자동 결제를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이 창을 닫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서비스가 유료화되기 전에 그런 서비스들을 이렇게 이용해 경험이 있어서 제 조금 페이지가 좀 틀리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동영상, 문서, 음악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업로드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업을 PC에도 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사진이나 아니면 문서나 이런 자료들을 다 업로드 보관해 놨다가 내가 폰을 잃어버리더라도 내 폰으로 다시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렇게 백업을 2중, 3중으로 받아놓게 되면은 폰이 없어지더라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따로 돈이 들지가 않아요. 물론 돈이 되는 유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무료예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백업을 받으시는 그런 방법 중에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올려놓은 사진들이 있어서 이제 폰에는 있는데 이제 이런 사진들을 설정해 가셔가지고 뭐 지금부터 찍는 사진들을 업로드를 자동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자 자동으로 업로드 허용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부터 자동 올리기를 허용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뭐 올리기 내렸기 이런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허용하도록 자 올리기 기능들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사진 찍은 것들이 바로 업로드가 되고 나면 자 제가 잠깐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착각 찍은 사진이 네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로 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올라가고 지금 다른 사진들하고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이 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사진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자동으로 보관이 돼요. 사진만 찍어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내 사진들을 백업을 올려 놓습니다. 따로 이렇게 설정 한 번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로 내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거죠. 네이버에
PC에서도 이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모바일에서뿐만 아니라 아이디를 패스워드를 입력해 놓으시고, 자, 요 밑에 가서 보시면은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PC에서도. 네. 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사진. 자, 모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 가족 사진이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쭉 과거에 이렇게 추억이나 이렇게 됐던 사진들을 이렇게 업로드하시고 내려받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꼬맹이들 사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PC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모바일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구글 아이디를 갖고 계시죠, 다들? 구글에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으로, 요거는 되도록이면 근데 크롬으로 들어가시면은 자, 구글은 다른 이름을 쓰긴 한데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을 눌러보시면은 내가 과거에 썼었던 문서들로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빼고 가능한데, 저는 지금 데이터가 꽉 차 있습니다. 15기가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 뭐 다른 학교에서 강의했었던 자료도 올려놓기도 하고 공유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는데, 자,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자, 만약에 내가 잠시만요. 네이버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폴더 하나를 만약에 만들었습니다. 실버넷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으면은, 이러한 폴더를 같은 이메일을 쓰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실버넷 네, 실버넷 폴더를 공유 멤버 초대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 연락처만 나오면은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은 다른 분의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소를 넣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 공유해서 쓰거나 하면은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 구글 드라이브죠, 이름이. 네, 한글로 쓰시는 게 훨씬 유용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구글 드라이브 안에 보시면은, 물론 이렇게 저장소의 역할도 하지만 어떤 역할들도 있느냐, 독이라 그래서 다큐먼트를 나타내는 DOC라고 돼서 구글에서 온라인상에서 문서를 내가 작성을 한 것을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이렇게 구글 도구로 내가 작성한 문서를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새 문서를 작성을 하겠다 그러면은, 자, 문서를 작성하겠다 그러면은 문서를 클릭하면 하나의 워드 프로세서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네. 예.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은
문서, 그 다음에 엑셀 파일들 혹은 파워포인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거나 만들어 갖고 쓰실 수가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다시 저장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다 뭐냐?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저장하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 프로그램에 설치하지 않아도 다큐먼트 같은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작성을 하고 바로 저장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저장소의 기능이 훨씬 더 강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보를 지키는 방법이 뭐 설정에 가서 내가 패턴을 설정해야 되고 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의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내 정보를 안전한 데다 보관을 해놓고, 만약에 내 폰이 없어지거나 내 자료가 없어지거나 할 때 다시 내려받기를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정보 보안인 거죠. 오늘 해볼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을 잠깐 해보려고 마지막 실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게임의 종류에 보면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어른들이 만약 좋아하시는 게임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은 어른들께서 고스톱을 제일 좋아하시고요. 네, 바둑, 오모, 애니팡, 그러니까 무슨 테트리스 비슷한 게임들, 이런 게임들을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카카오톡 안에 그렇게 재미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카카오톡에 가셔가지고 카카오톡 안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안에 보시면은 탭들이 몇 가지 있죠? 탭들이. 그 탭들 안에서 여기 점점점 3개짜리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친구, 이모티콘, 선물하기 이런 것들이 그 옆에 보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게임을 한번 눌러가지고 보시게 되면요. 자, 그래서 조금 내려보시면은 한번 막고라고 되어 있는 게임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여기서 막고 그러면은 애니팡 막고라고 아마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막고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네, 그러면 애니팡 막고라고 있으시죠? 네, 거기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자, 설치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자, 성인 같은 경우 이게 또 약간 사행성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성인 인증을 하셔야 돼요. 다들 15세 이상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이름을 이제 자기 정보를 좀 입력을 해 보시고요. 자, 코드를 입력하라고 왔는데 코드를 26054 비밀번호를 코드까지 입력을 해 주시고 나면은, 자, 게임을 한번 해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인증까지 다 마치시게 되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게임이 다 설치가 되셨으면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친구들 등록돼 있으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은 카카오톡 멤버로 등록이 되었을 텐데 그분들을 한 번씩 초청을 해가지고 게임을 한번 잠깐 진행을 해볼게요. 네. 오늘은 일단은 막고까지만 일단 천천히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연습하기. 수업까지 진행하고 6주차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재밌게 게임식으로 해서 한번 퀴즈를 진행을 해볼까 해요. 괜찮으시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